제 동생이 자기 시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제 동생이 자기 시어머니를 때리고 고소당할 위기인데요. 혹시라도 법정 싸움까지 가거나 아니 그냥 고소라도 당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우선 글을 남겨봅니다. 둘째 조카가 최근에 많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앓다 지나가는 장염인 줄 알았는데 며칠은 밥을 못 먹고 토하고 설사하고 아이가 기력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열흘이 넘게 입원했다가 퇴원했고 회복 단계라서 죽이나 부드러운 계란찜 같은 음식 먹으면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 동생도 워킹맘이라 여름휴가 때 쉬지도 못하고 둘째 옆에 꼭 붙어 있었고 연차를 계속 쓰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제부도 바톤 터치하듯 연차 써가며 열심히 도왔습니다. 특히 제 동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첫째 조카 집에서 엄마 없는 공백 느껴지지 않게 잘 케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필 방학이라 1학년인 첫째가 학교도 가지라느니 낮에는 할머니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부는 최대한 빨리 퇴근해서 첫째 돌봤습니다. 어차피 방학이라 첫째를 할머니 집에 며칠 맡기면 제부도 좀 편하고 너랑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보호자 자리 지킬 수 있으니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첫째 조카가 할머니를 엄청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아빠든 엄마든 데리러만 가면 10분도 못 앉아있게 하고 집에 가자고 엄청 떼쓴다고요. 그런 애를 할머니 집에서 며칠을 지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조카보다 제 동생 몸 축나는 게 더 걱정이니 울던 뒤집어지던 맡기라고 하고 싶었지만 첫째가 할머니 싫어하는 이유를 듣고는 맡기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경상도 촌 구석에서 살다가 아들 결혼하고 나중에 혼자 외롭게 죽을까봐 무서워서 서울로 이사와서 아들집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는데 그렇게 아들, 딸, 손주 차별이 심하답니다. 그런데 조카 남매의 우애가 정말 좋습니다. 어린애들이 어디서 그렇게 배려와 양보를 배웠는지 완전 첫째는 동생 바보고 둘째는 오빠 바보입니다. 맛있는 반찬하면 할머니는 손자만 먹으라고 계속 밀어주고 손자는 동생 먹으라고 반은 덜어서 동생 주는데 그래서 동생이 좋다고 먹으려고 하면 할머니가 밥 먹고 있는 아직 학교도 안 간 손녀 뒤통수를 때린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내 동생 왜 때리냐고 첫째가 씩씩거리면서 화내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너 먹으라며 또 고기 반찬 첫째한테 밀어준답니다. 이게 제 동생 내외가 지방에 친한 친구 부친상 가느라 애들 할머니 댁에 맡겼을 때 일어난 일이래요. 집에 가자마자 첫째가 먼저 뛰어와서 할머니가 동생 때렸다고 동생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때렸다고 자기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화내더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아이가 다 할머니 댁에 가는 게 싫겠죠. 그래서 처음엔 남매둘 다 가기 싫음 가지 말라고 안 보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애들 할머니가 집에 쳐들어오더랍니다. 오는 사람 문전박대 할 수도 없어 들어오시라고 하면 또 첫째만 물고 빨고 대놓고 차별한대요. 둘째가 유치원 방과 후로 발레를 하는데 발레 연습복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면 등짝이 빨갛게 올라오도록 때리고 기집애가 남사스러운 옷 입고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욕하길래 놀래서 울지도 못하는 둘째 끌어안고 당장 나가시라고 제 동생이 소리 지르며 쫓아내려니까 갑자기 첫째 아이를 끌고 다신 안 온다는 식으로 나가려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첫째가 자기 손잡고 있는 할머니 손을 물었습니다. 내 동생 때리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 일로 충격 좀 세게 받았는지 제 동생한테 그 할마씨가 눈치 좀 보면서도 둘째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첫째 손주 보고 싶다고 한번 들르라고 그렇게 귀찮게 군대요. 계속 딸아이한테 트라우마가 될 상황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애 할머니는 계속 아이 보고 싶다 하고 제부 방패막이 삼아봤더니 그 할망구가 어디서 술 마시고 집 앞에 한밤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아이 초등학교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단 소리 안 하고 그 집 두 부부도 그냥 없는 셈치고 한 3개월 살았는데 이번에 둘째 조카 아프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소원 이뤄주는 셈치고 첫째를 맡긴 거죠. 제가 전업주부면 며칠 데려다가 봐줬을 텐데 저도 일을 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KTX로도 4시간은 걸리는 곳에 사시거든요. 그리고 오빠네 손주들 거의 전담으로 키워주고 계셔서 올라와 계시기도 힘드시고요. 결국 제 동생이 둘째 학교 들어갈 때쯤 쓰려고 남겨두었던 2개월가량의 육아휴직을 지금 꺼내서 씁니다. 둘째 퇴원은 했는데 집에서 계속 죽 먹여가며 한동안은 케어해야 하고 자기가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가 아픈 것 같다며
자책감에 빠져서 결국 남은 육아휴직을 쓰면서 아이 곁에 있어주기로 한 거죠. 첫째는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다니 신났고, 둘째도 병원 분위기보다 집에 있으니 훨씬 빨리 회복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통화하면서 들으니 동생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는 상황이라니 저도 다행이다 했고요. 그런데 어제 광복절이라고 엄마 아빠 둘 다 집에서 쉬니 조카들 좋아서 난리겠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쯤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전 둘째 또 상태 안 좋아진 줄 알고 놀랐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시어머니를 때렸대요. 아니 때린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팼대요. 싸다고 울려붙이고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고 개패듯이 팼다고. 앞뒤 설명 없이 그저 시어머니를 팼다고 하면서 우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선 진정하라고 했지만 도무지 진정할 기미가 없었고 결국 미안하다며 전화를 동생이 먼저 끊었어요. 다시 해도 안 받길래 제부한테 전화했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다며 제부도 바로 끊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이 돼서야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동생이 하는 소리가 둘째 아파서 한동안 몸고생 맘고생 하다가 간만에 온 휴일인데 또 아침부터 전화통 불나게 첫째 데리고 들르라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댔답니다. 그동안 꽤 오래 끼고 있었으면서 할머니 집 가잔 소리도 안 했는데 첫째가 할머니랑 통화하는 거 눈치채더니 안 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고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대요. 자기가 둘째 챙기는 동안 시어머니가 첫째 돌본 건 사실이니 모진 얘긴 못했고요. 근데 할머니 집 가기 싫단 소리 내도 할머니가 싫다 같은 얘기는 안 하던 첫째가 할머니가 너무 싫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정확히 끔찍해라는 말을 썼대요. 그래서 제부가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살짝 무섭게 말했는데 첫째가 하는 말이 할머니 집에 있을 때 할머니가 둘째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하얘졌는데 무슨 얘긴지 듣기나 해보자고 앞뒤 상황을 말해보라니까. 그냥 할머니가 뉴스 보면서 저 여자애처럼 동생도 죽었으면 좋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볼을 꼬집었다고. 아무리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다 보니 제 동생은 직접 어머님한테 물어보러 가겠다며 자리 박차고 일어났고 제부는 아직 기력 안 돌아온 둘째 데리고 이 더운 날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첫째도 소리 지르면서 할머니 집 안 간다고 하는 상황인지라 바로 제 동생을 쫓아나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 보자마자 인사고 뭐고 생략하고 첫째한테 둘째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으니까 도통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얼굴을 하길래 뉴스 보면서 첫째한테 둘째 죽었으면 좋겠다 하셨다면서요? 했더니 그제서야 생각났다는 듯이 어린이집 버스에서 폭염에 죽은 여자아이에 관한 뉴스 나오는데 그때 그냥 놓친내 노망나서 한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 했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는 뒤집히는 꼴 보고 싶냐고 그게 노망이 아니라 악기가 쓰였다 해도 할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날 낮에 첫째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울었다. 기집애가 어디서 뭐 이상한 걸 주워 먹고 탈이 생겼는진 모르겠지만 너네가 둘 다 기집애한테 붙어서 장소는 신경도 안 쓰니 첫째가 안쓰러워서 한 말이지 진짜 죽으라고 자기가 한 말이겠냐며 너무 당당하게 짓거리더래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말로 그냥 다시는 첫째 볼 생각 마시고 인연 끊고 살자고 이사를 가던 오던 어디서 사시던 상관없고 죽을 날 받아놓으시면 그때 상주 노릇은 할 테니 연락 주시라고 하고 가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그 미친 할망구가 한다는 소리가 결국 어디 쓸데도 없는 가시나 하나 낳더니 친손주랑 할머니 사이에 천륜을 끊는다며 내가 이러니 죽으라 소리가 안 나오겠냐고. 둘째만 없었으면 어디 첫째가 자기한테 씩씩댈 일이나 있었겠냐며 그래서 차라리 돼지라고 했다고. 이번에 알아놓은 김에 아주 그냥 골로 갔어야 됐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억 안 난대요. 그냥 무작정 팼대요. 너나 죽으라면서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조용히 패기만 열심히 팼대요. 그러고 있는 남편이 와서 말렸다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할망구 무슨 말하는지 녹음할 생각도 못했고 신랑이 자기 잡아 뜯어낼 때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죽도록 패던 중이었다면서요. 그 놓친내는 노인폭력으로 신고하고 이혼시킬 거라고 하면서 근처 응급실에서 나중내 하면서 실려갔다가 입원하실 정도의 외상 아니라면서 입원 거부당했는데 계속 입원시키라고 안 그럼 죽는다고 진상 부리다가 또 쫓겨났고 동네에 나일론 환자들 많이 가는 정형외과 입원했대요.
어제 오후 내내 노친내 입원하겠다고 난리치니 꼭 입원하셔서 진단서 떼오라고 제부한테 시켜서 입원시켰답니다. 그러고 저녁에 신랑이 집에 오자마자 이혼하자 하길래 너네 엄마 맞는 거 보니까 안쓰러웠냐고? 난 내 딸 죽어버렸으면 하는 미친년 팬 거라 전혀 미안하지 않으니 그래 이혼하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노친네랑 애들을 안 만나게 할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는다며 그냥 자기가 이혼하고 노친네 옆에 붙어서 애들 건들지 말라 하고 자기 혼자 엄마랑 같이 늙어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못난 아빠라 미안하다고 울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첫째한테는 미안하지만 올 가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사 가는 곳을 어머니께 절대 알리지 않고 앞으로 엄마 없는 듯이 사는 거에 동의했대요 제부도. 만약 어머님이 찾아오면 그 순간 이혼하는 거고 만약 이번에 때린 걸로 재판이라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얼굴 볼 일 없어야 하는 걸로 각서까지 쓰고요. 제부도 정말 본인이 외동이라 이렇게 아들 딸 차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애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왕래하고 안 살 거라고 자기도 질렸고 기회 줄 만큼 줬다고 각오는 제대로 했다고는 합니다. 진단서는 전치 3주 나왔는데 정말로 시어머니가 제 동생 고소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을까 싶은데 녹음한 것도 없으니 증거도 없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미 제 동생은 멘탈이 가루가 된 지경이라 뭐라도 돕고 싶어서요.